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성문패 토토 4회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사이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력 관련해서는 뭐 라리가는 초안 때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최종과 독식에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식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아니면 이제 또 이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반테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다 특이사항은 없고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의 배당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레반테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몰린 부분이 있는데 뭐 카디스가 레반테 상대로 약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레반테가 저는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경기인가에 대해서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지금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레반테가 조금 더 카디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레반테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 카디스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이라면 저는 카디스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두 팀의 경기라면 저는 무승부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이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걸려서 승패 쪽을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가장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시픽은 이 경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연속 무승부가 좀 걸려서 그래도 레반테가 낮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레버쿠젠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버쿠젠은 홈일 때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도 없고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렸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요. 아우크스부르크가 지난 경기 때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이변으로 무승부가 나오긴 했었는데 레버쿠젠 상대로 더군다나 원정에서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 차이도 좀 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공격이나 수비가 못하는 건 아닌데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밸런스만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픽에서는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팀 상대로 좀 잘 비비는 모습도 있고 저는 레버쿠젠이 사실 믿음을 그렇게 많이 당한 기억이 많아서 그런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독식에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대 전적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배당에서의 정배당은 이제 글라드바흐가 받았죠. 근데 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경기력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두 팀을 비교해봤었을 때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은 글라드바흐 쪽보다는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니온이 원정이라는 점도 조금 걸리고 우니온이 지난 경기 때 이변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경기도 이변을 보여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우니온 베를린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정에서의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경기력은 운연히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이라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니온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드바흐의 패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프라이부르크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좀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좀 몰렸죠. 프라이부르크가 이번 시즌 뭐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괜찮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세트피스 한 방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수비도 굉장히 불안하고 공격적으로도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 경기는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르트문트가 경기력적으로는 확실히 호펜하임보다 앞서요. 호펜하임이 최근에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간도 많고 특히나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다시 또 리그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르트문트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겠죠. 근데 배당도 높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비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펜하임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데 도르트문트가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부족할 때도 좀 많죠. 호펜하임이 그것을 막아내고 뭐 역습으로 나아간다거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을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호펜하임의 승으로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승패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그로이터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그로이터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마인츠가 원정에서의 연패가 좀 길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경기가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이터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까지 가기에는 마인츠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확실히 그로이터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그로이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생각대로 무승부가 더 끌리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츠가 원정에서의 지금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마요르카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비아레알이 홈일 때는 마요르카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저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죠. 마요르카가 지금 3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적으로도 앞서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만큼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압도적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마요르카가 3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낚시 배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마요르카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렐이 공격에서의 경기가 안 풀릴 때 답답한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공간이 좀 있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르카의 수비가 더 답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은 저는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이 나온다면 이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좀 승패 방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 투픽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4연승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셀타비고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역습을 노리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좋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공간이 너무 많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요. 세비야가 역습도 NC를 활용해서 나쁘지 않고 측면에서의 공격이 원래 강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상성을 봤었을 때는 확실히 세비야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셀타비고가 공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이 정도까지 몰릴 만큼 셀타비고가 못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무승부까지 포함해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경입니다. 보움 대 켈른의 경기고요. 켈른은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보움이 홈일 때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들, 그리고 보움의 이런 크로스 공격들이 나쁘진 않긴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단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켈렌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뭐 그렇게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도 뭐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보움의 수비 정도를 뚫어낼 만큼의 공격력은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너무 좀 이 데이터를 봤었을 때 4승 6패 너무 데이터를 좀 너무 믿는 거지 않을까. 왜냐면 분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독식에선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뭐 상대 전적은 5승 5무로 아틀레티코가 최근 10경기 동안 발렌시아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발렌시아 상대로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발렌시아 승 쪽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크로스나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공격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간도 좀 있고 크로스 상황에서의 노마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틀레티코도 이번 시즌 뭐 수비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틀레티코가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승부 투픽을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폴더를 많이 쓰기도 했고, 아틀레티코가 분명히 발렌시아보다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으로 독식에서는 정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그라나다가 홈일 때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뭐 이 경기는 뭐 고민을 하기에는 조금 오사수나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흐름이 지금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좋지 않고 상대 전적에서 그라나다가 홈일 때는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라나다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팀의 이 스타일을 봤었을 때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라나다도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오사수나도 수비적으로 불안하죠. 하지만 그라나다도 뭐 공격적으로 한 방에 있는 팀이고 오사수나도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이번 시즌 좋기 때문에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좀 승패 방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과 패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이 홈에서 그라나다가 4연승을 오사수나 상대로 하기에는, 또한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3연패를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오사수나가 더 공격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단통 패로 제가 승패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좀 승패 방향을 보는 경기에서 무승부가 좀 뜰 때도 있어서 독식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라이프치히는 2연승을 하고 있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볼프스 흐름 굉장히 좋지 않죠. 라이프치히가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라이프치히의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이 경기에 좀 이변의 느낌도 좀 듭니다.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볼프스부르크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분위기 반전은 어느 정도 무승부를 하면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밸런스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볼프스부르크가 비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그 특성상 좀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승부 투픽을 최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데스리그라는 그런 특성을 좀 생각을 해서 완전한 역배 한 경기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몰린 경기 중에 이 경기를 라이프치히의 단통 패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헤타페가 주중에 이제 승리하면서 홈에서 지금 3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에서의 경기죠. 그리고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헤타페가 워낙에 결정력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빌바오의 경기.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바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는 분명히 라요가 더 앞서는 상황이긴 하지만 라요가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빌바오도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라요가 경기력이 조금 더 좋더라도 빌바오가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무승부가 이 투표율이 40%가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좀 무승부 쪽으로 이 투표율이나 구매율이나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승패 방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라요가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승에 조금 더 손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이제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